버튼 눌렀고요. 쪽집게 강의, 쪽집게가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문제를 워낙에 많이 푸니까 매년 한 수십 회씩은 제가 풀죠, 강의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우선은 캠을 좀 설정을 바꾸고. 자, 잘 보이시죠? 부담스럽나? 내 얼굴이 뭐 어때? 잘생긴 얼굴 크게 나오는데 그죠? 부담스러울 거 없죠? 부반장 놀락이 있습니까? 부반장 부담스럽다고? 아니, 블랙리스트 걸어버린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해서 한 30분씩 나눠가지고 1시간 정도 강의를 할 거예요. 자, 오늘 보시면은, 자, 오늘 공조냉동, 공조냉동에 보면은 과목이 크게 나누면은 냉동공학, 그리고 공기조화, 그 다음 배관공학, 배관공작이죠. 배관공작, 전기기초, 그 전기제어 기초인데 뭐 전기기초로 적을게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자, 크게 나누면 이렇게 5가지 과목이 들어가요. 5가지 과목이 들어가는데 우리 지금 저희 그 오프라인 학생들이 준비하는 거는 정확한 명칭이, 자격증 명칭이 공조, 냉동, 기계, 기능사죠, 기능사. 그래서 이 기능사란 말이에요, 기능사. 기능사라는 거는 그래도 난이도가 어때?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죠.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이 과목 5과목 중에 뭐를 위주로 잡아야 되냐? 냉동공학 잡으셔야 되고요. 냉동공학. 그 다음에 공기조화 잡아야 됩니다. 공기조화. 이 필수적이에요. 이 2가지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요거를 잡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3과목이 남는데, 이 중에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기능사 시험에서 안전관리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기초적인 문제만 나오거든요. 뭐 제일 예를 들자면, 제일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감전을 당했어. 어떤 사람이 딱 그 전기가 흐르는 판에다가 손을 갖다 댔는데 감전이 당했어요. 감전이 당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전기가 통하고 있겠죠. 그럼 옆 사람이 그 사람한테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전기가 통하고 있는데 손 대면은 당연히 전기 같이 통해버리죠. 뭐 그런 상식선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능사에서는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안 하셔도 시험 치다 보면,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다루진 않아요. 그 다음 배관공작 같은 경우 들어가 주면 좋습니다. 요거는 참고적으로 들어가 주시면 좋아요. 들어가 주시면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뭐 보일러에 관한 거라든가 배관에 관한 내용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기초 있죠, 전기기초. 전기기초 같은 경우는 우리 공조냉동 기능사에서, 자, 기능사가 문제가 몇 개입니까? 최대 문제가 60문제 나오죠, 60문제. 60문제 나오고 시간을 1시간 줘요. 1시간 주는데 이 중에 몇 개를 맞으면 우리가 합격이다? 36개. 36개 맞추시면 합격이죠. 자, 36개 맞추면 합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36개를 맞추기 위해서 이 60문제 중에 전기기초에 대한 내용이 몇 개 나오냐? 많이 나오면 3개 나옵니다. 3개. 정말 많이 나올 때, 정말 전기문제 많이 나오면 3개 나옵니다. 보통 이제 평균으로 따지면은 3개 말고 보통 평균은 1개 나와요. 1개. 한 해 차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제어 같은 경우도 저는 그 강의하게 되면은 제가 보통 과정이 한 달 과정 아니면 주말반 해가지고 6주 과정 요렇게 짧게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과목을 다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할 때는 전기기초는 뭐 크게 다루진 않습니다. 물론 요 전기기초만 따로 준비해 달라고 하면은 제가 나중에 시간 내 가지고 강의만 따로 준비할 계획은 있고요. 그래서 제 강의는 주로 요 2과목 위주로 이제 기능사 할 때 다뤄드리고, 그 다음에 배관공작 시간이 나면은 제가 들어가주는 편이고요. 어차피 요 2가지 과목만 확실하게 잡으시면은 우리가 기능사 시험 볼 때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배관공작에 문제 풀면서 조금만 이해를 하면 되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하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번에 주간반 학생들한테 냉동공학은 이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기 때문에 공기조화는 다른 선생님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공기조화에 대해서 제가 요점을 조금 잡아 드리려고 해요. 요 공기조화는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공기조화 문제 좀 자주 나올 법한, 많이 단골로 나올 법한 것만 제가 좀 잡아 드리려고 해요. 나는 귀염둥님, 냉동공학, 공기조화가 제일 어렵던데, 맞아요. 요 두 가지만 잡으면은 공조냉동 기능사 시험은 거의 뭐 90%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니까. 와, 리포터 마이크 들고 하려니까 팔 아파. 팔이 되게 아파 지금. 이래 들고 가거든. 이래. 팔 진짜 아픈데 그냥 돈 주고 핀 마이크 하나 사야 되겠어요. 강의하려고 하니까 되게 무겁네 이거. 팔 떨어지겠다. 팔 떨어지겠어. 자, 그러면은 배경음악 끄고 본격적으로 강의 한번 해볼게요. 자, 공기조화 해가지고 제가 프린터물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는 왼쪽 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판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때문에 안 돼요? 요거 막대기, 카다란 막대기 요거 때문에 지금 판서는 일단 프린터물은 무릎 위에 놓고 판서를 좀 할게요. 자, 처음에 이제 공기조화의 개요해서 나옵니다. 자, 공기조화의 개요해서 나오고요. 공기조화의 정의란 뭘까? 자, 이 프린터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공기조화의 정의. 자, 공기조화의 정의. 어떤 일정 장소의 공기 조건을 그 장소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상태로 유지해 주는 것.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실내 공간이 있어요. 실내 공간이 있다면은 에어컨 같은 경우는 어때? 에어컨은 온도만 이렇게 떨어뜨려 주죠. 근데 난방기,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온도만 올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공기조화기는 어떤 게 또 가능하냐, 온도를 올리고 내릴 수도 있고 습도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습도, 에어와셔에 의해서 분무를 하기 때문에 습도도 잡아줄 수 있고, 그리고 송풍기로 바람을 넣어주죠. 바람을 넣어주기 때문에 어떻게? 기류도 잡아줄 수 있어요. 기류. 공기의 흐름도 잡아주죠. 기류를 잡아준다라는 거는 뭐 환기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외기 공기를 실내로 이제 넣어줄 수 있다던가 그런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청정도도 유지해줄 수 있죠. 청정도. 왜? 공조기 안에는 에어필터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놓고 한번 보면은 제가 간단하게 공조기의 구성을 조금 그려드릴게요.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공조기 약자를 AHU라고 써요. AHU 해가지고 얘가 공기조화기예요. 공기조화기인데 공기조화기는 어떻게 생겼냐? 자, 요렇게 네모난 박스 안에 이제 바깥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내부로, 실내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들어오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실외 공기에는 어떻게? 먼지가 많잖아요. 먼지가 많기 때문에 에어 필터를 설치해줘요. 필터. 자, 여기 필터입니다. 필터를 설치해주고, 필터에서 외기로 도입된 공기에 먼지를 걸러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설치가 되는 게 쿨링 코일 또는 히팅 코일이라고 해요. 쿨링 코일 또는 히팅 코일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뭐냐? 자, 쿨링 코일, 시원한 코일, 에어컨이죠. 에어컨 증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히팅 코일, 뜨거운 코일이에요. 뜨거운 코일. 그러니까 이 코일이 뜨거우면 난방이고 차가우면은 냉동기가 되겠죠. 그래서 쿨링 코일 또는 히팅 코일을 설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에어와셔라고 해가지고, 에어필터가 아니고 에어와셔입니다. 에어와셔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물을 뿌려줘요. 그 가습이 되겠죠. 가습. 그래서 수분을 잡아주고, 마지막에 어떻게? 이렇게 송풍기를 설치해주고, 송풍기에서 바람을 실내로 치출시키겠죠. 그쵸? 송풍기가 설치가 돼요. 요거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드릴게요. 자, 해서 공기조화기의 구성입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에어필터, 그 다음 쿨링 코일 또는 두 개 다 그릴게요. 히팅 코일 해서
쿨링 코일 또는 히팅 코일, 그 다음에 에어와셔. 자, 에어와셔. 그 다음에 송풍기죠, 송풍기. 이렇게 해서 이제 실내 공간에다가 덕트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겠죠. 덕트라는 건 뭐다, 덕트. 자, 덕트라는 거는 공기를 이송시키는 장치죠. 뭐 장치라고 하기엔 뭐 좀 그런데 예를 들어 이거랑 비교하면은 이해가 쉬운 거예요. 배관은 뭐예요? 배관. 배관이라는 거는 유체 또는 액체를 이동시키는 게 배관이고요. 공기를 이동시켜주는 게 덕트가 됩니다. 덕트. 그죠? 그래서 요 이제 치출 덕트가 되겠고 그래서 공기를 실내에 치출시켜준다. 이 칠판이 작아가지고 뭐 얼마 쓰지도 않고 자꾸 지우네요. 자, 그래서 여기 공기를 이렇게 뭐 뜨겁거나 차갑게 만든, 그리고 가습을 한 공기를 실내에 넣어주겠죠. 그 다음에 실내 공기 조화가 끝난 다음에 이제 되돌립니다. 되돌려가지고 그 공기 조화가 끝나는 일부 공기를 바깥으로 빼주겠죠. 바깥으로 빼주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공기는 또 에어 필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게 돼요. 그래서 최초에 이제 바깥에 OA, 바깥에 외기가 들어오고 마지막에는 실내에 IA 해가지고 안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두 개가 혼합돼서 들어가는 형태. 요게 공기 조화기가 돼요. 공기 조화기. 그럼 한번 보세요. 아까 나왔던 거 온도, 습도, 그 다음이 기류, 청정도였죠. 자, 그러면 온도는 쿨링 코일이나 히팅 코일에서 잡아주겠죠. 쿨링 코일이나 히팅 코일에서 잡아줘요. 근데 이 쿨링 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컨에서 이렇게 배관에 따서 연결시켜 놓은 상태고, 그럼 히팅 코일은 뭐예요? 보일러겠죠, 보일러. 보일러에서 코일을 따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자, 온도는 쿨링 코일이나 히팅 코일에서 차갑거나 뜨거운 공기를 만들어 주겠죠. 그 다음에 습도는 에어와셔죠. 에어와셔에서 물을 뿌려주니까 습도를 제어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류는 뭐예요? 기류는 송풍기죠. 송풍기에서 이제 실내로 치출을 시켜주니까 실내의 공기의 순환을 돕는 거죠. 그 다음에 청정도는 뭐 필터, 쿨링 코일, 뭐 에어와셔, 이런 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겠죠. 청정도라는 거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공기 조화기의 기본 구성 요소가 돼요. 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뭐 현장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림만 그려도 대충 맞다 그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공기 조화기의 정의가 됩니다. 정의. 자, 요게 정의가 돼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정의라는 건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를 유지해주는 공기를 실내에 치출함으로써 실내의 공기를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공기 조화의 정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공기 조화의 분류에서 나옵니다. 분류. 공기 조화에는 어떤 종류의 공조기가 있느냐 해서 공기 조화의 분류 해서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공기 조화의 분류는 분류해보자. 그러면 자, 복원용 공조, 쾌감용 공조라고 나오네요. 책에서는. 자, 쾌감용 공조, 그리고 산업용 공기조화기, 산업용 공조 해서 요게 쾌감용이라고 나와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는 복원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원용. 자, 우리 복원이라는 건 뜻이 뭡니까? 복원은 어디서 제일 많이 써요? 복원이라는 명칭은 부반장님, 보건소, 병원, 맞죠? 보건소, 병원, 거기 뭐 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아프면은 고쳐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보건용 공조라는 거는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공조입니다.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게 보건용 공조가 되겠고, 자, 그러면은 산업용 공조는 2번 산업용 공조. 딱 보면 뭔가 같아요. 산업용 공조. 산업용 공조는 당연히 얘는 인간이니까 얘는 뭐 기계한테 필요한 공조란 말이에요. 그럼 가장 총무님 공장, 그렇지, 공장 맞아요. 자, 그래서 쾌감용 공조 또는 보건용 공조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보시면은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사무실에 여름철에 이제 일을 하는데 여름철에 뭐를 해요? 여름철에 에어컨 틀잖아요. 에어컨 틀어서 실내의 온도를 낮춰준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야?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윤택하게 작업을 하라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보건용 공조에 속하는 거예요. 혹은 뭐 병원에서 우리 환자분들, 입원하에 있는 환자분들 여름철이나 뭐 예를 들어 겨울철에 자다가 보일러가 꺼졌다. 그러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런 데 쓰는 것도 다 보건용 공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기계, 이제 산업용 공조 해가지고 기계에 쓰이는 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예로 들기 좋은 게 반도체 공장. 자, 반도체 공장. 자, 반도체 공장 예로 들면은 반도체 공장은 온도가 여름철에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불량률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불량률이. 그래서 그 안에 온도를 낮춰주는 거죠. 시원하게. 그리고 습도 역시 습도도 너무 높아 버리면은 불량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잡아주는 게 산업용 공조더라. 산업용 공조더라.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인간에게 쓰이면은 보건용 또는 쾌감용 공조, 그리고 저거 기계에게 쓰이면은 산업용 공조라고 합니다.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오늘 첫 강의라 가지고 이게 목물펜인데 물백문 펜이라고 하던가, 이 이름도 어려워요. 물백문 펜. 요게 처음 써가지고 지금 색깔이 잘 안 나오네요. 잉크 좀 빼고 할게요. 공기 좀 빼고 할게요. 잘 안 나오네. 그냥 흰색으로 해야 되겠다. 자, 흰색으로 그냥 써드릴게요. 자, 쾌감용 공조를 정리합니다. 인간의 쾌감이나 복원을 목적으로, 자, 인간의 쾌감이나 복원을 목적으로 한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산업용 공조는 물품의 생산 또는 저장을 목적으로 한다. 자, 요거 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뭐 구분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 쾌감용 공조, 복원용 공조와 산업용 공조로 나뉜다. 그래서 복원용 공조는 사람에게 필요한 공조고, 그 다음 산업용 공조는 기계에게 필요한 공조더라. 요것만 딱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류까지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공기조화의 4대 구성요소. 공기조화의 4대 구성요소. 우리 냉동기 같은 경우는 4대 구성요소가 뭐였어요? 냉동기 같은 경우 제가 우리 오프라인 학생들한테는 강의를 다 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공기조화의 4대 구성요소 4가지. 아니, 공기조화 아니고 냉동기. 냉동공조의 4대 구성요소. 자, 압축, 응축, 팽창, 증발이죠, 증발. 요렇게 이게 뭐야? 냉동기의 4대 구성요소.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압축, 응축, 팽창, 증발이 냉동기의 4대 구성요소가 되고요. 요거는 필히 외우셔야 돼요. 필히. 지금 공기조화 하지만 냉동기의 4대 구성요소는 필히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부반장 잘하네. 압축, 응축, 팽창, 증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공기조화기에, 자, 공기조화의 4대 구성요소를 한번 알아보자. 4대 구성요소.
자, 공기 조화기의 4대 구성 요소를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은 아까 앞에 다 나왔어요. 자,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 자, 요 네 가지가 공기 조화기의 4대 구성 요소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 다 했던 부분이죠. 요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외우실 때는 어떻게? 자, 공기조화의 4대 구성 요소가 뭡니까? 해서 문제에서 나온다면은 온습기청이더라. 온습기청. 요렇게 외우시면 돼요. 요렇게만 외우시면은 문제 하나 맞추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서한도라는 게 나와요. 서한도. 서한도라는 게 나오는데, 서한도도 문제에 간혹 나옵니다. 문제에 간혹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서한도. 프린터 물에 있는 그대로 한번 적어 드릴게요.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해가 되지 않는 정도의 오염 물질의 농도.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정도의 오염 물질의 농도 해가지고, 자, 요거를 나타내는 가장 많은 수치 중에 하나가 뭐냐? ppm이죠. ppm. 자, ppm이라는 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온다? 뭐 독극물 아니면 우리 인체에 유해한 뭐 위험물들 이런 거 누출됐을 때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뭐 몇 ppm 이하의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오늘 희한하네. 리포터 마이크 들고 뉴스도 하고, 그죠? 진짜 앵커 같이 나오네. 자, 그렇게 뉴스에서 많이 나와요. 요 ppm이라는 게. ppm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위험물, 암모니아가 창고 내에 한 50% 이상 누출이 되어서 사람이 질식해서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뉴스에 나오죠. 그래서 ppm 또는 퍼센테이지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정도의 오염 물질의 농도 해서 뭐 만약에 0.1 ppm이다. 0.1 ppm 제일 낮은 것 중에 하나인데, 요게 이제 뭐 가장 유독한 가스 포스겐을 뭐 예로 든다면은 이제 대기 중에 0.1 ppm 0.1 ppm이면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대충 한 10% 안 돼요. 10%도 안 되는 게 이제 요런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방에 공기 중에 10%만 누출됐다. 그래도 제가 질식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나타내는 게 요런 ppm 또는 퍼센테이지. 요거를 총괄해서 말해주는 게 서한도입니다. 서한도. 그래서 서한도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다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서한도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설비의 구성. 공기조화 설비의 구성에서 나오는데, 요거 앞에서 제가 다 했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공기조화기를 그냥 조금 제가 크게 그릴게요. 조금 크게 그려가지고, 자, 공기조화기 구성해서 나오는데, 그냥 구성도입니다. 구성도라고 보시면 돼요. 구성도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서 제가 다 설명드렸죠. 우선은 열원장치 해가지고, 열을 내는 거 뭐겠어요? 안에 있는 코일이죠, 코일. 이게 히팅 코일이 될 수도 있고, 쿨링 코일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쿨링 코일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딱 설치를 하죠. 조금 더 정확히 그려드리면 요렇게 냉동기가 요렇게 해가지고 증발기 쪽 배관을 요렇게 연결을 하겠죠.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리는 것보다 요렇게 그리는 게 더 정확하겠네. 요런 식으로 냉동기를 연결해 주는 거, 혹은 이제 보일러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요런 게 이제 열원 장치가 되는 거예요. 열원 장치. 요런 두 가지가 열원 장치. 그럼 열원 장치는 크게 두 가지, 뭐 냉동기 혹은 보일러, 이렇게 되겠네요. 냉동기 혹은 보일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공기조화기에서 AHU 나오는데, 공기조화기라는 거는 요 케이싱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 공기조화기겠죠. 그 다음에 열매체 운반장치는 뭐 팬, 덕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세하게 나오진 않네요, 여기도.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에어 필터도 있고, 그 다음 에어 와셔도 있고, 그럼 송풍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외기가 들어오고 실내에서 있는 공기가 들어와서 믹싱돼서 공기 조화를 해주고, 이제 실내로 치출을 하죠. 실내로 치출을 하는데, 여기서 열 운반 장치는 뭐다? 열 운반 장치라는 거는 우리가 공조기니까 공기를 조화시키잖아요. 그럼 공기를 운반해주는 게 열 운반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덕트가 되는 거예요. 덕트. 열 운반 장치. 열 운반 장치. 덕트. 덕트 요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동 제어, 뭐 온습도 조절기 같은 거인데 뭐 센서가 되겠네요.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건 없고, 열원 장치는 냉동기랑 보일러다. 그리고 열 운반 장치는 덕트더라. 요 정도만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온지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체감 공조의 실내 환경에서 나오는데, 뭐 사람이 느끼는 온도를 체감 온도라고 하죠. 뭐 그런 내용을 주저리 써놨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 온감 지표 해가지고 온도를 느끼는 정도, 사람에 따라서 온도를 느끼는 정도랑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온도를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겠죠. 그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그 내용이 되겠는데,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문제 3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온감지표에서 처음에 나오는 게 유효온도. 자, 유효온도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정의를 한번 읽어 드려볼게요. 프린터에 있는 내용을. 정의, 어떤 온습도 하에 방에서 느끼는 쾌감과 동일한 쾌감을 얻을 수 있는 바람이 없고 포화 상태인 실내의 공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읽어봐도. 그 결정 조건 보시면은 공구온도, 습구온도, 기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걸 적어 드릴게요. 공구온도, 그 다음에 습구온도, 기류. 자, 그래서 유효온도라는 거는 이 유효온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공구온도, 습구온도, 기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유효온도를 뭐 크게 이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책에 있는 내용을 곱씹어 봐야겠지만, 우리가 시험에서 쓰려면은 공구온도, 습구온도, 기류가 돼요. 요거를 약자로 하면은 뭐다? 온습기. 자, 일반 공구온도, 습구온도, 기류. 온도, 습도, 기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줄이면. 그래서 온도, 습도, 기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요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렇게만. 온습기.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수정 유효온도라고 나와요. 수정 유효온도. 그래서 유효온도라는 거는 실내에 작업을 하는 사람이 직접 느끼는 온도를 유효온도라 그래요. 근데 수정 유효온도라는 거는 이제 그 온도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보정하기 위해서 약간의 수정을 걸친 그런 온도가 되겠는데, 요것도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 유효온도의 공구온도 대신 훅구 내의 온도계를 삽입한 글로브 온도계로 측정한 온도로서 효과 온도와 함께 복사의 영향이 있을 때 사용한다 해서, 자, 요거는 이제 수정 유효온도 같은 경우는 공구온도, 습구온도, 그 다음 기류,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뭐가 하나 추가되냐? 복사온도. 자, 요게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외운다? 온, 습, 기, 복.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온, 습, 기, 복. 온도, 습도, 기류, 복사열. 요렇게 외우시면 되더라.
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거 뭐 하나 있었죠? 앞에서 했던 거. 공기조화의 4대 구성요소. 자, 요거 뭐였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공기조화의 4대 구성요소. 앞에서 방금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청정도. 청정도가 추가되죠. 뭐였다?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 자, 요것도 어떻게 외운다? 온, 습, 기, 청. 요렇게 외우시면 되죠. 온, 습, 기, 청.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 요렇게 외우면 되더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팽창. 그리고 팽창은 저기 냉동 사이클에서 나오는 게 팽창이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다른 게 없어요. 유효 온도. 사람이 느끼는 온도. 그 사람이 느끼는 온도에서 복사열을 추가한 게 수정 유효 온도. 그리고 이제 공기조화기의 4대 구성요소. 공기조화기에서 해줘야 될 일이 되는 거죠. 그거는 온도와 습도, 기류, 청정도를 유지해준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효 온도는 온습기, 수정 유효 온도는 온습기복, 공기조화의 4대 구성요소는 온습기청 해서 문제가 요 3개가 섞여서 나와요. 그러면은 헷갈리지 않게 문제를 푸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시간은 요 정도 하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